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바로 치고 들어가. 도중에 말 허리를 끊어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단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번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따라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존 듀이 교수는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을 기억하라.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생명 유지.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바로 프로이트가 말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 부르는 것이다. 바로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다. 인간의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하라.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최근에 나온 차량을 몰고 싶어 하고 당신의 똑똑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보자. 앤드류 카네기는 왜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하루로 따지면 3,000달러 이상의 돈을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였기 때문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슈와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흠잡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슈와브는 앤드류 카네기가 엄청난 성공을 거둔 가장 두드러진 비결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카네기는 자신의 동료들을 사적으로는 물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그러면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한다.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다. 어떤 특정한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대체로 95% 정도의 시간을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보낸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길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에머슨은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에머슨 같이 위대한 철학자에게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1000번은 더 옳은 말이 아닐까?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기로 하자.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해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상대방의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나는 매해 여름마다 낚시를 간다.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가 사용했던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다. 로이드 조지는 대답했다.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아마도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이 책을 읽어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경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어도 당신은 앞으로의 경력에서 중요한 주춧돌 하나를 얻는 셈이다. 기억하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일 것이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요약. 1.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2.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3.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단 2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뉴욕 전화회사는 전화통화를 연구하며 사람들이 어떤 낱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낱말은 인칭 대명사 나였다. 이 낱말은 500건의 대화 중에 무려 3,990번이나 사용되었다. 당신이 찍힌 단체 사진을 볼 때 사진에서 누구를 가장 먼저 찾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고 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올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진정한 친구, 진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친구는 많이 사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진짜 친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커다란 문제와 마주치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가장 커다란 폐해가 생겨난다. 학식을 자랑하는 심리학 책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찰스 엘리엇 박사가 가장 성공한 대학 총장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면 아무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관심, 시간,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유명한 시인이었던 시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장.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이었다. 그녀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영화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걔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걔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무회사 대표이사가 내게 말하길 자신의 관찰 결과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웃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또한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철학자 엘버트 하버드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했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를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정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 싶은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들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속담을 만들었다.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2. 웃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즈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즈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고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4장.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찰스 엘리엇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의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의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 허리를 끊어라. 콜롬비아 대학 총장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단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번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네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장.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대통령 관저로 루스벨트를 찾아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루스벨트는 그 전날 자신이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루스벨트는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모든 지도자들처럼 루스벨트도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왕도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다섯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6장.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인간 행동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언제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적어도 자신의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남들에게 주도록 하자.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일본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인들도 자신을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백인이 일본 여성과 춤추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개한다. 당신이 인도에 있는 힌두교 신자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당신의 권리다. 100만 명이 넘는 힌두교인들은 자신들을 훨씬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힌두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로 더럽혀진 음식을 건드리는 일조차 지도를 버린 행동이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 생각이 바로 애국심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 전쟁을 낳는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주춧돌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집보다 더 필요한 장소, 더 무시되는 장소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한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여성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잘 먹힐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도로시 딕스의 생각이다. 그는 23명의 여성들의 마음과 그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 그는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저 여성들에게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으로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제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읽은 셈이다. 이제 책을 덮고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을 적용해보라.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마법을 불러일으키는지 지켜보라.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요약. 1.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웃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나?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9가지 제안. 1부.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1.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2.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3.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2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 1.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2. 좋은 인상을 주는 간단한 방법. 3.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4.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5.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 6.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3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
논쟁을 피하라. 2.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3. 틀렸다면 인정하라. 4.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5. 소크라테스의 비결. 6.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7. 협조를 얻는 방법. 8. 기적을 만드는 공식. 9.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10.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11.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12.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4부. 기분이 상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사람을 바꾸는 9가지 방법. 1. 비판을 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2.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3.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4.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5. 다른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6. 사람들을 자극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7. 계획에도 좋은 이름을 붙여주어라. 8. 고치기 쉬운 잘못처럼 보이게 하라. 5부. 기적 같은 결과를 낳은 편지들. 6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비결. 1. 결혼 생활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방법. 2.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인정하라. 3. 이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4.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 5. 여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6. 행복하길 원하면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7. 결혼에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라. 저자 데일 카네기.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새벽 3시부터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그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립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다양한 직업을 거쳤다. 세일즈맨 생활을 은퇴한 뒤에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1912년 YMCA에서 대화 및 연설 기술을 강연하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카네기의 강의는 풍성한 사례와 함께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원칙들을 제시했고 대중들은 이에 열광했다. 그의 강연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나누는 나눔의 장이 되었다. 이어서 그는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인간 경영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처세, 자기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카네기의 책들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들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펴낸 책 중에서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3부작은 불후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다.